메릭 갈랜드 연방 법무장관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수사할 특별 검사를 임명을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 지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겠다라고 발표한 지 불과 사흘 만에 이런 발표가 나온 것이어서 굉장히 정치적인 결정이다. 이 정치에 있어서만큼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 연방 공무원의 의무는 다 어디에 갔는가라는 이야기를 제가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해치법이라고 하죠. 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연방 공무원들은 연방 공무원들뿐만이 아니라 공무원들은 일단은 무조건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그 원칙을 의식해서였는지 메릭 갈랜드는 오늘 발표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전 대통령이 차기 대선 후보라고 밝힌 것과 현직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가 되겠다는 뜻을 밝힌 것 등 최근 상황을 토대로 특별검사를 임명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왜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지 하여간 그렇고요. 이러한 임명은 특히 민감한 문제에서 독립성과 책임성 모두에 대한 법무부의 약속을 강조한다. 그것은 또한 검사와 대리인들이 신속하게 업무를 계속할 수 있게 하고 오직 사실과 법에 의해서 반론의 여지 없이 지도되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예. 말한 그대로 되면은 나쁘지 않을 것 같긴 한데 하여간 계속 보겠습니다. 갈랜드 법무장관이 한 이야기입니다. 특별검사는 부서의 어떤 관계자의 일상적인 감독의 대상이 아니지만 부서의 규정, 절차 및 정책을 준수해야 한다. 특검이 신속하고 완벽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자원을 받게 하겠다. 지금까지 수행된 작업과 스미스 검찰 경험을 고려할 때 나는 이 임명이 이러한 조사의 완료를 늦추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부분이 저는 좀 아무래도 신경이 쓰이는데요. 조사의 속도를 굉장히 빨리 내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백악관 차지하고 있고 상원 계속 차지하게 되고 하원을 지금 공화당한테 내년부터 내주게 돼 있죠. 하원을 공화당한테 내줄 시점은 이제 한 달 반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달 반 뒤에는 하원을 공화당이 챙기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있는 마지막 한 달 반 동안 피치를 올려야 하는 것이 지금 법무부의 입장일 수 있습니다. 아무리 법무부에서 어쩌고저쩌고 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게 하려면은 결론적으로는 상하원이 다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상원은 민주당이 유지를 하고 있으나 하원이 지금 공화당 다수당이 확정된 상황이어서 내년에는 이러한 작업이 힘들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미리 이렇게 해놓는 것이 일종의 알박기인데 저희가 정치공학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은 너 당선되더라도 2024년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더라도 안심할 수 없어 이런 식의 알박기 게임인 거고 그때까지 가지도 않을 거고요. 좀 이렇게 좀 속도를 빨리 내겠다. 늦추지 못할 것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온 거로 봐서는 한 1년 안에 어떤 조사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보입니다. 보통 이제 로버트 뮬러 전의 특검이라든가 지금 이제 듀럼 특검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 2년 이상 시간이 걸렸던 걸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조사할 내용은 사실은 듀럼 특검이라든가 로버트 뮬러가 했던 것보다는 더 방대한 내용이긴 합니다. 지금 2020년 부정선거에 대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안 하고 2020년 선거 뒤집기를 위해서 이게 지금 반란죄를 적용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선거 뒤집기를 하기 위해서 트럼프가 어떻게 했는지 그걸 조사하겠다는 거고 1월 6일 의회 사태를 이것도 이제 반란 폭동으로 좀 조사를 하겠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가 마로라고 사저에 왜 기밀문서를 가지고 갔느냐 하는 이야기.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였다. 심지어 지금 FBI에서 가져갔던 문서들이나 압수물 중에 상당 부분은 개인적이었었고 빈 폴더도 70개나 있었고 거기에 옷가지들 이런 것들 그런 걸 다 포함해가지고 만 개니 어쩌니 이런 헛소리들 했던 거였고 심지어는 여권까지 가져가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가져가서는 안 될 것들까지 다 싹쓸이 해가놓고서는 기밀문서를 대단히 많이 가져간 것처럼 헛소리를 하고 있는데 그렇지도 않거니와 기밀문서라고 표시는 돼 있었으나 다 기밀 해제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기밀문서가 아니다 내용상.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거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일 뿐이고 기밀문서라고 돼 있으면 기밀문서다라고 지금 계속 주장을 하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그 뭐 기밀문서 해제했다라는 게 대통령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 것인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절차를 다 밟지 않았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미 기밀 해제하라고 부하직원한테 명령을 했으니까 그거로 지금 그럼 대통령이 가가지고 기밀 해제를 직접 다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지시했으면 그거로 끝나는 건데. 근데 지시한 사실을 누가 확인해 주느냐? 파텔 그 당시에 그 정보부 관련해서 대통령 보좌관을 했던 파텔이 증언을 합니다. 자기가 그런 지시를 받은 적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결국은 기밀 해제에 대한 명령이 있었던 것은 분명한 사실이었고 그게 행정적으로 처리가 완전하게 다 끝나지 않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기밀 해제하라고 분명히 의도를 가지고 명령을 내렸었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기밀 해제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가져갔다. 뭐 이런 상황인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정확한 내용을 이걸 어떻게 판가름할 거냐는 이해해주는 입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해해주지 않으려는 입장이 되느냐 하는 입장 차이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질 수 있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마로라고 사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다는 거죠. 근데 판례라기보다 관례상 보면 과거에 대통령까지 갈 필요도 없이 전 국무장관을 지냈던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에는 공적인 재산인 이메일을 3만 개가 넘는 이메일을 자기 집에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는 기밀에 해당하는 여러 가지 극비 내용들이 포함이 돼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압수하거나 수사하지 않았던 것을 저희가 보았죠.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그 전에도 이러한 일들이 본격적인 압수수색으로 이어지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례적이다, 전례 없는 일이다라는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도널드 트럼프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그렇게 완전히 범죄자라고 딱 찍어놓고 수사하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매우 부적절한 움직임들을 저희가 지금 보고 있다. 1994년에 뉴욕 카운티의 지방검찰청에서 지방검사 보조로 검사 경력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 잭 스미스라는 인물인데요. 이 잭 스미스라는 인물이 1994년에 이제 검사로서 일을 시작을 했다라는 이야기이고요. 여러 곳에서 일을 거치는데 주로 뉴욕에서 많은 일을 했었고, 그리고 1999년에는 뉴욕 동부지검에서 연방검사 보좌관으로 일을 했고 2008년부터 2010년까지 국제형사재판소에서 근무하면서 전쟁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감독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2010년 법무부에 복귀한 뒤에 공공부패 및 선거 관련 조사를 감독하는 공공첨령과장을 맡았었고 2015년에는 연방검사 대행이 됐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 해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보가 맞나요? 코보론가? 전쟁 범죄를 조사하는 헤이그에 있는 특별재판소 검사장직을 맡고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특별검사를 맡아라 해가지고 지금 다시 본국으로 소환해서 특별검사를 맡게 된 그런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소식이 나오자마자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변인이 데일리 콜러에다가 답변해 준 내용은 이것은 무기력하고 정치적이며 무기화된 바이든 법무부에 의해 완전히 예상된 정치적 고개다. political stunt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치적인 고개를 하고 있다. 그런데 예상하고 있던 거다라고 이제 대변인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을 저희가 예상 안 했던 거는 아닌데 연방 법무부가 어떻게 해서든 트럼프를 기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분명히 했었죠. 근데 저희가 생각했던 일정은 1월 6일 하원 특별위원회가 보고서를 발표를 하고 그 보고서 내용의 결론으로 트럼프에게 반란죄를 뒤집어 씌우는 그런 보고서를 내놓으면 그러면 연방 법무부가 그 보고서를 받아들여서 트럼프를 기소하는 모양으로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예상을 했던 거였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 특별검사 카드를 꺼내놓는다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원에서 이렇게 특별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죄송합니다. 특별조사위원회가 보고서를 내놓는 방식으로 해서 트럼프를 기소하는 일이 쉽지 않다라고 지금 판단을 한 것 같고요. 그것은 결국에는 내년부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되는 하원 구조가 되었을 때 그 하원에서 또 다른 바이든 일가를 조사하겠다라고 지금 미리 선전포고로 해놓은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으로는 해결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해서 나름대로 트럼프를 다시 정계에 복귀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라는 차원에서 특별검사를 임명을 한 것으로 지금 이해가 되고 있고요. 특별검사가 활동을 하게 되면은 보통은 뭐 1년, 2년, 뭐 길게는 3년 뭐 이렇게 활동을 하기 때문에 그 활동의 끝이 어디까지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 확실하게 기소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자료가 만들어지면 그제서야 이제 정리해가지고 기소를 하고 활동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전에는 이제 겉으로 드러난 활동들이 많이 나타나지는 않을 수도 있고요. 그 시점이 공교롭게도 지금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그 대통령 선거일 바로 전에 모든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시점상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2년 정도 걸렸었는데 어떤 건 2년 넘게도 걸렸는데 지금 요번에 만약에 시작해서 좀 속도를 내겠다 그러면은 2년이 되기 전에 한 1년 좀 남짓 되는 시간 안에 이 특별검사가 보고서를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때까지 메릭 갈랜드는 법무장관 자리 유지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은 특별검사가 내놓는 보고서 내용에 따라서는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는 이 사람이 결국에는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이런 상황으로 갈 수 있는 거죠. 대통령 후보를 기소하는 역사 유례 없는 일이 벌어질 가능성도 지금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일단은 암수를 하나 꽂아놓고 그리고 이제 뭐 그래도 나올래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압박하는 그런 모습을 저희가 보고 있는 것이다.